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자, 이제 올해 마지막 주이고 올해 마지막 월요일이에요. 모두 이번 주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올해 시장이 정말 좋지 않았던 만큼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의 계좌가 본격적으로 불어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소폭의 상승이 나와서 0.15%의 상승이 나왔고, 또 코스닥은 0.5%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하락만 하지 않아도 참 다행이었다 라는 감정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하루였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자, 오늘도 반도체 관련주가 조금은 부진했었고, 우선주까지, 그리고 금융주, KB금융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종목들의 흐름이 양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전후로 빨간불로 마감이 되었고, 또 코스닥도 두 종목을 제외하고 전 종목이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상승률도 보면 제약주들, 오늘은 셀트리온 그룹주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고, 그리고 2차전지 소재기업이라든지 또 미디어 컨텐츠, 이쪽 흐름도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자, 오늘도 기관에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금융투자 쪽에서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이건 한번 배당락과 연결을 지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뒷부분에 배당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와 관련된 물량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 상당히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매수 규모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상승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도 12월 14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과 비슷한 규모로 매수가 들어왔었고, 지수는 2% 가까이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그 말은 결국 개인들의 시장가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도 오늘 6거래일 연속으로 기관에 순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다시 한번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던 SK하이닉스, 오늘은 외국인만 나홀로 순매도가 있었네요. 그리고 삼성 SDI는 그동안은 계속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나왔었는데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으로 기관에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연기금도 소폭의 순매수가 들어왔었죠.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오늘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있었지만 평소보다는 큰 거래가 일어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어 있죠. 자,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6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비엠, LNF,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천리,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고 2차전지 소재 쪽으로 많이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삼성 SDI, 한국항공우주, LG화학, 포스코케미칼, 이런 종목을 차례대로 매수했네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그래도 직전 금요일에는 다행히도 미국 증시가 별일 없이 마무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S&P 500이 0.6%의 상승이 나왔었고, 또 나스닥은 플러스 0.2%, 다우지수는 플러스 0.5%, 모두 그래도 소폭의 상승이 나오면서 조금은 주말을 가벼운 마음으로 보내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도 보면 큰 낙폭 없이 소폭의 상승이 나왔고, 또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볼게요. 일본 니케이도 플러스 0.6%, 대만도 플러스 0.18%, 그리고 중국이 0.7%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국내 증시는 그나마 한 가지 조금은 다행이었던 것을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주 목요일쯤에 대주주 양도세가 유예가 되었다 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마 주식시장이 끝나고 나왔을 텐데 그 여파가 금요일까지 이어졌잖아요. 자, 그런데 주말 사이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유예가 되는 것은 맞지만 기존에는 가족 합산제였다면 가족 합산제에서 10억이었었죠. 그런데 이걸 폐지하겠다는 또 새로운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왕 발표할 거면 동시에 발표했다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이 조금은 아쉬운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이슈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가족 합산 10억 안에 포함이 되었었던 개인 투자자들, 그분들의 물량이 잠길 수 있는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게 금요일날 같이 나왔다면 지난주 금요일날 개인들의 투매가 나올 때 덜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난번에 대주주 양도세와 관련해서 제가 금요일에 개인들의 물량이 많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금요일에 개인들은 종가상에 순매수로 잡혔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조금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매수를 하잖아요. 첫 번째가 바로 시장가.
시장가로 매수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정된 가격에 물량을 걸어놓고 누가 사줄 때까지 기다리는, 즉 내 물량이 체결이 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는 체결이죠. 아무리 순매수가 2천억, 3천억, 5천억, 1조 원이 잡혀도 주가에 큰 변동성이 없어요. 주가의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시장가 매수하고 시장가 매도,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만약에 1,000억을 시장가가 아닌 지정가의 매수 대기를 걸어 놓았다면 1,000억, 이 물량을 누군가 매수하겠죠? 그럼 순매수는 1,000억이 잡힐 거예요. 그렇지만 주가의 변화는 없을 것이고요. 반대로 시장가로 이것보다 적은 500억, 누군가 500억을 순매도 했었다면 이 두 개를 합산하면 플러스 500억이 되죠. 그렇지만 1,000억은 지정가 체결이었고 또 500억은 시장가 순매도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플러스 500억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가의 아랫방향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이해를 해보셔야 돼요. 단순히 합계만 보지 마시고요. 물론 기관하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지정가 체결보다는 주로 시장가 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정가에 의한 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개인들이 매수세가 찍혔을 때는 주가가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만약에 개인들도 적극적으로 시장가 매수를 하게 된다면 분명히 다른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그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 개인들의 매수세가 잡혔다고 하더라도 시장가 순매도가 분명히 많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전체 수급 대비 지수가 많이 급락을 했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대주주 양도세 물량이 이번 주에도 조금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난주 금요일처럼 가파르고 크게 충격으로 다가오진 않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번 주는 조금은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발표되는 중요한 이벤트들,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끝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고 한 가지 남았다면 바로 배당락이 있겠죠. 그래서 배당을 받으려는 주체들 27일까지 매수를 해야 되고 그 때문에 내일까지는 어쩌면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동안 공매도를 쳤던 물량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물량을 배당락 이후까지 끌고 가게 된다면 배당금을 뱉어내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 입장에서도 이게 조금은 부담스럽다면 어느 정도는 물량을 쇼커버링하고 한 해를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는 좋은 쪽으로 본다면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이번 주를 조금만 부정적으로 본다면 28일 이후에는 다시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뭐가 됐던 간에 배당 이슈를 제외한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이슈는 다 지나갔다고 볼 수 있어요. 직전 금요일에도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 일단은 시장 예상치를 부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도 소폭의 상승이 나왔었고 우리나라 증시도 별일 없이 지난주와는 달리 평범한 하루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내년 경기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현재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내년 반도체 업황이 부진할 것이란 예상이 되고 또 실제로 수출 통계를 보면 내년에 수출이 가장 부진한 업종이 반도체 쪽을 꼽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이런 순서대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에 따른 부정적인 실적 얼마나 주가에 반영이 되었을지는 조금 더 시간적 요소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늘 강조해드리지만 반도체는 6개월 이상이 선행적으로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년의 경기 침체에서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부분은 하반기쯤에, 상반기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하반기에도 계속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좋지 않은 경기가 더 나빠지는 거 없이 계속 이어질 것인지 혹은 돌아설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계속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제가 최소한 내년 초까지는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주 이쪽을 관심을 가져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오늘 화장품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주가에 약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LG 생활건강이 마이너스 1.5%, 아모레퍼시픽도 마이너스 0.3%, 그리고 한국콜마도 1%, 이렇게 소폭의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면 결코 약세 흐름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죠. LG 생활건강 모두 21선 위에서 우상향 흐름이 나오고 있고 또 오늘 나온 기사를 보니까 여성분들의 69%가 마스크를 벗으면 화장품을 더 살 것이라는 하나의 흥미로운 기사도 있었습니다. 또 이거는 국내에 국한된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중국에서 리오프닝 관련주로서 화장품이 꾸준히 관심을 받는다면 저는 충분히 내년 1분기까지도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두 번째로, 자, 오늘 오전장에 보면 다시 한번 감기약 관련주가 큰 시세를 분출했어요. 자, 여기 기사를 보면 중국 인구의 18%, 약 2억 5천만 명이 코로나에 걸렸고 중국에서 공식 발표한 것에 비해서 무려 4,000배 이르는 수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해외 언론에서 발표된 자료예요. 자, 그래서 감기약 관련주들 지금 중국을 비롯해서 또 일본까지 중국인들의 사재기 열풍이 일어나고 있고 그게 분명히 국내 시장까지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약 관련주 오전장에는 강세를 보여주었고 오후장에는 조금은 힘을 잃었다고 볼 수 있지만 저는 이것도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재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은 잠잠해진다면 앞서 말씀을 드렸던 화장품 관련주들, 본격적인 소비와 관련된 리오프닝 관련주 그쪽에서 두 번째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은 대체적으로 코스닥 쪽이 조금 더 강세 흐름이 나오는데 제가 중반부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배당량 이후에 또 기관과 외국인의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 만큼 이 점은 한번 염두를 해두시고요. 또 이제 3거래밖에 남지 않은 만큼 모두 즐거운 연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